대한민국 온 국민이 매주 배당 맞는 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석의 배당의 민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장우석이고요. 함께하는 분은 이양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양렬입니다. 온 국민이 매주 배당 맞는 걸 위해서 네네. 최선을 다해보자. 정말 좋은 멘트죠. 깜놀했습니다. 깜놀했죠. 네. 앞으로 이제 끼를 두르고 네. 으쌰으쌰 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이미지까지? 만드세요. 왜 지난번에 TR이냐, 네. 왜 오늘 한 얘기냐 하는 건데 사실은 환하고 TR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환율은, 네, 환율은. 네, 고민들이 은근히 많으십니다. 많죠. 왜냐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쓱 해도 상관없는데 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냅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네. ETF로 이제 미국 주식 한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참견을 좋아하잖아요. 참견, 간섭 하죠. 뭐라고 하냐면 예. 야 이렇게 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1,2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니? 예.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머리 훅 아파지거든요. 맞아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고민 없던 사람도 고민하기를 만드는 것이 이 미국 주식 투자거든요. 네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그 얘기를 네. 하기 전에 네. 혹시 위원님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네네.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색깔이 반대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네네. 반대죠. 반대인데 우리가 굳이 한국식으로 따라가고 있죠. 네네. 두 번째는 가격을 표기할 때 네. 원화가 표기되는데 그게 편해 보입니다만 그게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기사가 번역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CNBC 한번 딱 보다가 최소한 시장에 나올 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적어도 좋죠. 비트 미스 같은 거 알면 좋은데 굳이 우리가 계속 한국화시키는 거는 네. 이거는 좀 증권사에 너무 과도한 편의가 아닌가 싶어서 달러 그다음에 이런 상승 하락은 미국식을 가자. 그렇죠. 저희 입장에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동의하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은 부사장님이 예. 다시 태어나서 증권사를 하나 차린 다음에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통 다시 분들 어쨌거나 달러까지 고민하는 건 너무 무리한 고민이 아닌가. 고민을 하는 거가 뭐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왜 움직임이 있는지 정도 왜 뭐 움직임도. 어떤 거를 판단하실 때 기준되는 걸 오늘 간단하게 제가 나름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이 빙의가 되셔갖고 지금 교수님의 직을 내려오시게 꽤 됐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한 4년 전에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그만뒀죠. 근데 아직까지 기억이 다 남으신 겁니다. 그 정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일단은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왜 고민인지 고민이 없던 분들한테 오히려 죄송한데요. 지금 1달러 기준을 보면 저희가 녹화하는 날 기준을 보면 1,380원 정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불과 2, 3년만 하더라도 1,200원 중반이었어요. 이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큼 달러 가치는 강해지고 원화 가치는 약해졌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가 달러 원화가 이렇게 좀 다시 내려온다. 즉 원화가 강해진다. 1,200원 되면 앉아서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환율이 왜 변하는지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들의 경제적인 변화가 계속 있겠고요. 또 그 각 국가들의 정책적인 요인도 계속 바뀝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 심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금리 차이입니다. 금리 차이. 최근에 엔화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엔화까지 가지 말자고요. 가지 말고. 금리만 이해하시면 사실 환율에 대한 이해는 5만%입니다. 이것만 알면 기본적으로 B 프라이스 이상 갖고 갑니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만 원을 돌려줍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100만 원을 주면 금리가 10%예요. 와, 10만 원. 이럴 때는 아주 격차를 크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이해됩니다. 1만 원인데 만 원인데 10%를 주면 10% 주는 나라가 있어요. 부사장님 어느 나라를 가겠어요? 당연히 10% 가죠. 저는 딱 그겁니다. 가장 극명한 금리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또는 팬데믹 이후에 보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할 때 우리나라는 금리를 따라와서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MF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5%막 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못 주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개인분들은 그렇게 선택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 보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막 그런 데서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금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요인 중에 또 하나 보면 경제적 요인들 보면 약간 국가니까 경상수지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부사장님이 한 달에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있죠.
제가 대충 알겠지만 한 달에 한 300만 원 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300만 원인데 수입이 300만 원인데 생활비는 200만 원이면 돼. 그럼 100만이 남잖아요. 남죠, 100만 원. 그럼 그 회사 그 집이 계속 윤택해지잖아요. 그렇죠. 반대로요. 300만 원의 수입인데 쓰임새는 500만 원, 1000만 원이야. 그럼 계속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빌려야죠. 빌려대고 계속해서 뭔가 위축되잖아요. 생활 살림이.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세지려면 풍족하고 잘 살아야 돼요. 더 잘 살아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더 잘 살아지는 거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은 최근에 지금 GDP나 이런 것들 약간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경상주지 이런 거 다 흑자로 됐지만 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던 적이 몇 주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지난번 나왔던 GDP가 분기별로 보면 역성장했다는 게 최근 기사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 요인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가끔 보면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막 개입한다 그런 게 있어요. 개입할 수 있죠. 한국에서 개입하고 일본도 개입하고 미국도 통화 정책으로 해서 뭐 그 통화를 풀고 땡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어렵지만 그런 거 통해서도 영향이 되겠고 정책적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심리적 요인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IMF 이럴 때 우리나라 어려울 때 보면 세상에 지금 그 당시에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큰일 날 것 같아. 1,200원, 1,300원 막 가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달러만 모여 사잖아요. 딱 그런 느낌. 투자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가 좋아질 것 같아 막 몰려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투자 심리가 지금 약간 미국 쪽이 좋고 그렇죠. 약간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정치적 요인이 있겠죠. 정치적 요인까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이럴 때 전쟁 난다니까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 전쟁 났을 때 하마스랑 붙었을 때 이스라엘 화폐 확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죠. 전쟁 나면 할 수 없이 그 나라가 돈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 보면 특정한 국가에 전쟁 나서 그 나라의 정부가 없어진다. 그럴 수 있죠. 없어져. 그럼 뭐하러 삽니까? 전쟁이 터질 경우에는 아주 그 군사력이 튼튼한 국가에 돈이 몰리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을 왜 사냐? 금이 그렇죠. 어디 가도 금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보통 사람들은 환율이 안 변하기를 좋아하지만 할 수 없이 환율은 계속 위아래로 움직인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달러가 추세적으로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어요. 최근에. 물론 하루하루 한 달 단위는 약간 그렇지만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드릴 텐데요. 2000년대 이후에 보면 꾸준하게 오히려 좀 우상향으로 그러면 그런데요. 고점이 와 있습니다. 고점에. 달러 같은 거 수준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달러가 강해진 건데 강해진 건데 이 추세가 계속 가느냐 마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의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건 달러랑 원화잖아요. 원화죠. 그 흐름을 한번 먼저 좀 보겠는데 80년에 두 차례 정도 큰 위기가 있었어요. 또 가다가 한 차례는 1999년 말 2000년에서 IMF 들어서 피크가 확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2008년 리만 사태 때 보면 리만 사태 때 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내려왔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우상향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2000년은 또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시면서 고민이 그러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꾸준하게 하락 추세냐 이런 고민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달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달러 자산을 보유해보자. 근데 대한민국은 대부분 다 원화 베이스 자산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달러, 원화 이렇게 민감하시면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미국 주식이 답이라는 책을 썼을 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가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투자한 차원에서 보면 특히 젊으신 분일수록 한국에서만 모든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만 계속 살겠다 이런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분들은 이제 여행도 외국에 많이 가시고 물건 해외 물건 많이 해외 직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이 그 우리나라만 보다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자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좀 맞다고 여전히 똑같고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위원님의 첫 번째 공개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달러 자산의 비중 얼마가 적당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금융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자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절반 이상을 해외 표시 절반 이상을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절반 이상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음만 절반 이상이지 실제 보유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금융 자산만 보면 그런 분들 꽤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금융 자산이거든요. 부채를 제외한 금융 자산만 보면 저는 상당 부분 해외 표시를 갖고 가는 게 전 맞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자꾸 색깔을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환해지에 대한 관심이 컸지 않습니까? 혹시 해지가 좀 필요한 겁니까, 의원님? 그런 달러 원화를 해지를 이용한 소위 그 자산 운용사의 그런 ETF나 펀드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걸 비교하는 걸 잠깐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건 증권회사에 가시건 뭐라도 상품 하시건 온라인을 많이 할 때 보면 가로 열고 있죠. 가로 열고 H자로 써 있는 거는 환해지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지를 걸어놓은 상품이죠. 네, 그건 전 세계 공용입니다. 공용. 공용. 그래서 H자가 있는 거 보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상품이 있으면 H자로 써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H자 써 있는 게 있고 호주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환해지랑은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양한 어떤 판단에 대한 우리가 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원화 해지를 이용한 그런 펀드나 ETF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그런 상품도 필요하다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해지가 유용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IMF 때 보면 순간적으로 지금 달러 원이 그냥 2배, 3배. 2배 뛰었죠, 그때. 그럼 그때 되면 일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지금 주식을 산 분 보면 수년 동안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주식을 사갖고 달러 베이스는 그냥 갖고 있다도 원화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활 자체는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그리고 그때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먼 사태 때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글로벌 큰 위기가 있을 때 보면 다시 반대 방향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환해지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자산 운용사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는 게 좋죠. 그렇죠. 머리 아프신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하여간 위험 자체는 뭐 노출을 원하시는 거니까, 그죠? 저는 노출 원하지만 그럴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했고요. 또 두 번째 시기적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 건 좋은데 환율 노출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있는 투자가 분들이 있어요. 맞고 틀리고도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 나는 지금 그 환 노출이 뭐 싫다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셔야 되겠지만 또 어떤 경우 저도 이제 그렇게 좀 권해드리는데 연세가 좀 일정 연령대 이상이에요. 그런 분들은 외국에 가서 살고 외국에 여행 그런 게 별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계속 앞으로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달러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원화로 뭐 생활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어떤 리스크 노출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그건 각자의 선택의 영역이네요. 네, 그렇죠. 얘기할 필요 없다. 네, 맞고 틀리고가 분명히 없습니다. 모든 거. 라고 보시면 좋은데 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 노출이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제가 얘기한 걸 들으시고 맞다 이놈아 하시면 될 것 같고 틀리면 이놈아 하시면 욕은 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본 거는요. 아까 말씀한 추세인데 올해 올라온 게 달러인데 달러가 지금 추세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올라오고 있고 아마도 만약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전쟁이 다 커지면 더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건데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노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수익에 도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해지할 때 공짜로 무료로 해줍니까, 의원님? 맞아요. 때. 이거 중요하죠.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 비용 들잖아요. 왜냐면 세상에 고전 없어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남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그 비밀은. 그렇죠.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해치는 전 세계 어디나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금리의 차이입니다. 각 국가의 금리 차이가 그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추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차이가 한 2% 난다. 1.5% 나온다면 그 정도가 연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자 기준 미국은 5.25, 5.5%의 금리고 한국 3.5%니까 정확히 2%포인트가 나요. 차이가 나요. 그럼 뭐 1.5, 1.75 정도 나오잖아요. 그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지는 거죠. 연 2% 정도 차이 날걸요?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위원이 보고 있는 달러원의 그 목표치 모르죠? 그런 정말 못하죠. 못하는데 제가 한번 준비한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건데 딱 봤더니 수많은 분들이 45%가 1,350원, 1,400원까지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추세가 유지되거나 높아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1,350원까지 40%니까 적어도 1,350원대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환 노출이 더 유리한 게 요것대로 치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혹시 만약에 그 위원님이 우리 절대 그러시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 하마스 전쟁이 더 치열해지거나 네. 뭐 기름값이 터질 정도까지 위험해지면 그때 달러 가지고 올라가는 유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야 뭐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죠. 이론적으로. 혹시 위원님이 만약에 순수하게 내가 그냥 국내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H자가 붙은 걸 투자하시겠냐? 네. 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젊어서 그런지 저는 할 마음이 없죠. 아예? 저는 없습니다. 혹시 주변 누가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조언하십니까? 그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이런 정도 넘으셔갖고 경제 활동이 많이 없으신 분은 하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위원님이 하라고 했던 그 조언 중에 하나가 또 수익률이 기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익률을 보시면 좋은데 혹시 국내에 있는 환노출, 환해질의 상품을 같이 비교해서 표를 보고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S&P 500이고요. 현재까지 14.6% 올라갔고 맨 위에 있는 게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 22% 올라갔고요. 그 밑에가 타이거 쪽인데 역시 20%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해지니까 해지가 아무래도 비용도 들고 약간 환율 상승을 막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진한 게 아닌가 정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제가 이거 같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요즘은 ETF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에 상장된 ETF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ISA 그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실 때는 제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100%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매 배당 받아서 쓰임새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돈을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은 TR입니다. TR. 다만 그 와중에 나이가 많으셔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는 환노출을 좀 싫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중에 1,380원 말도 안 돼. 지금 금리도 내려간다니까 내년까지 1,200원 무조건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찾아보시면 코덱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S&P 500, 가로 열고 H 있죠. H 있죠. 그걸 하시면 돼요. 아니면 또 연세가 아주 많으시거나 뭐라고 말릴 수가 말릴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환해지는 다만 이제는 환율을 눌렀다, 달러 눌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저까지 포함되니까 약간의 수익이 저조한 게 단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1.5 정도 나면 2.0%. 네, 그 정도는 아마 이거 어느 운영사나 똑같이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 혹은 코덱스 미국 S&P 500 TR ETF가 그나마 가장 나은 게 아닌가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출시키고 TR 더했더니 더 극대화됐다는 거 설명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에 따라 성향이 다른 거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무슨 일이 벌어져 갖고 달러 원이전 1,380원 정도잖아요. 1,200원 정도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만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까 싶죠.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 해도 H자된 거가 더 오르죠. 이런 상태로 배당 한번 투자해 보자. 기초적인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매주 달러 배당 받는 걸 할 거니까 그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매주 배당 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